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 시사학원 HSK 5, 6급 강사 이동욱입니다. 자, 오늘은요 2017년 우리 여름 방학을 맞아서 다들 HSK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자 5, 6급은 이제 고급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5, 6급을 준비를 하는데요, 막상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 5개에 대한 정답을 오늘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SK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반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틀린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처럼 주저앉게 되고 마는 거죠. 왜요? 5, 6급에서는 이제 봐야 될 양, 또 어법, 이런 방대한 양 때문에 하다 역시 난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나는 5급 단어량이 적어서요, 또는 이제 뭐 6급 단어량이 적어서 문제를 푸는데 해석도 잘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떠나서요, 모든 이제 5급, 6급을 막론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자, 5급 준비해보니까 어때요? 또는 6급 준비해보니까 어때요? 라고 하면 학생들은요, 이건 뭐 자동 반사적으로 100이면 100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과연 그렇게 어려운 게 맞는지, 아니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내가 일부러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 보셔야겠는데, 우선 자, 많은 사람들의 고민, 단어량이 적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가 오늘 풀어드리는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예문, 나는 다음 주에 시험에 참가할 예정이다. 자, 이 정도 문제는 우리 5, 6급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크게 어렵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죠?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我打算下星期参加考试.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죠? 2번 예문 보시면, 자, 그는 내일 친구와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역시 예정이다가 들어갔으므로 뭐 동사는 다수안으로 풀어버리면 되겠네요. 他打算明天和朋友一起看电影.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가 도대체 5, 6급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의 고민, 단어량, 제가 여기에 전부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보시죠. 나는 다음 주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다. 자,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我下星期公司 5급 동사 나왔죠? 辞职, 그리고 뭐뭐 할 예정이다. 打算. 자, 단어는 제가 여기 싹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고민, 단어량 해결을 제가 대신 해드렸는데요. 화면을 잠깐 멈춰 두시고요. 나는 다음 주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다. 자, 이 문장을 중국어로 한번 스스로가 표현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전형적인 오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한 내용과 여기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오답이 과연 일치하는지, 일치한다면 어떤 게 문제인지 우리가 스스로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5급은 우리가 80자 장문을 2개나 적어야 되고요. 6급은 400자 이상의 장문을 적어야 되는데, 많은 문장을 적을 때 이런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나는 다음 주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다. 첫 번째 예문 보시죠. 我下星期打算辞职公司. 이렇게 가장 많이 쓰고요. 두 번째, 我打算下星期辞我们公司职. 이렇게 쓰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세 번째, 我打算下星期我的公司辞职.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 3가지가 다 뭐죠? 오답이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내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2차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설령 내가 다음과 같은 이 3가지 문장으로 중국인과 대화를 했다고 해도
중국인은 이 말을 들으면 무조건 알아듣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다음 주에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설령 틀린 말이라고 해도 중국인들이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3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틀린 중국어를 구사했는데 만약 이 내용을 중국인이 알아듣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는 또 그게 맞는 표현이라 생각을 하고 틀린 문장을 더 열심히 쓰게 됩니다. 여기서 4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자, 틀린 문장을 열심히 쓰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아, 이게 틀렸다라는 걸 배우게 될 때 그럼 난 지금까지 틀린 중국어를 썼던 건가 하는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국어는 구조에 맞게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정답을 우선 확인하자면요. 다음과 같은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되세요. 我打算下星期辞掉我们公司. 자, 辞职의 질자는 직장을 나타내는 직자죠. 그래서 辞职이라고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또 회사를 나타내는 말이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辞职 대신에 그만둬버리다라는 동사와 보어 구조인 辞掉我的公司 이렇게 쓰시면 무난하고요. 또는 我打算下星期从我的公司辞职. 자, 졸업하다 B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사직을 하는 거든 아니면 졸업을 하든 거든 원래 내가 몸담고 있던 회사나 학교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부터라는 뜻의 개사 총을 쓰시면 무난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자, 我打算下星期从我的公司辞职. 이렇게 쓰시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어를 우리가 다 알아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막상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설령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어의 베이스 기반만 되신다면 뭐 단어량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5급이든 6급이든 학생들과 독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 HSK 시험은 중국을 소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중국 지리, 중국 역사 또는 뭐 과거에 위대했던 중국 인물들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익숙한 게 회화책에서 배운 내용들이거든요. 뭐 어디에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낸다든지 또는 친구들과 이런 뭐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푸세요. 하지만 만약에 독해 문제에서 뭐 중국의 진시황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이러면요 갑자기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은 표정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요. 선생님 제가 단어량이 약해서요. 또 이런다고요. 또 뭐 장소에 관계된 단어가 나와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다, 뭐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뭐 쉐샤오다, 도서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나마 푸는데 만약에 내가 처음 들어보는 장소가 나오죠. 뭐 가령 이런 것들이죠. 뭐 독일의 유명한 중부 도시 프랑크푸르트다. 뭐 소개를 하게 되면은 뭐德国的有名的뭐 중부城市뭐 파랑크푸르트 뭐 아르헨티나의 수도 뭐 부에노스아이레스다 이러면 또 아르헨티나首都 부이노스아이레스 이렇게 나오면 아 선생님 또 제가 단어가 약해서 그럼 아무것도 그런 단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맥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나와 있는 단어의 뜻만 보고 아 어렵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그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단어 뜻 하나만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급 단어 辞职 사직하다. 이거 외우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표현해보라고 할 때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어의 뜻 하나만 외운다는 것은 이런 대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 이 점을 5,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진이라는 동사입니다. 다할 진자죠. 그런데 노력이라는 말은 중국어로
뭐 다 아시겠지만 논리라고 하죠. 사전을 찾아보셔도 나와요. 진 논리.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다. 아, 이런 뜻이구나. 자, 우리는 모르면 무조건 사전부터 찾죠.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진 논리라는 표현이 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나는 노력을 다했다구나.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고 나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어요. 이 말을 중국어로 할 때 워 진 논리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전에서 본 그대로. 하지만 중국인들은 아무도 진 논리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쓰느냐? 중국인들은 이 노력이라는 단어 앞에 일반적으로 가장 큰 이라는 뜻의 쪼이따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써줍니다. 이게 장기간 쓰다 보니까 하나의 표현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말을 중국어로 我尽最大的努力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사전에 나와 있지도 않죠. 어법책에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만 보고 또는 단어의 뜻만 암기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감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즉, 단어의 뜻만 가지고는 모든 문제가 절대로 다 풀리지는 않기 때문에 단어의 뜻만 암기한다. 지금부터 그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반드시 단어에도 뭐가 있다? 이렇게 궁합이 있다. 요걸 묶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넓게 보시면 문장을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법 공부. 죄송한데 문법이라는 단어는 중국어가 아닙니다. 한자로 원파라고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건 일본어고요. 중국어에서는 위파라고 하죠. 어법인데 어법과 문법이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문법의 문이라는 말은 글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동사가 있어야 또는 형용사가 있어야 우리는 그걸 문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어는 정말 보기 드물게 뭐가 없는 단어죠, 여러분? 동사의 변형이 전혀 없는 단어죠. 그죠? 1인칭인 워든 2인칭인 너든 3인칭인 뭐 타든 어떤 게 나와도 동사는 shall 쓰죠. 그죠? 영어에서 먹었다 eat이라는 말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중국어는 여전히 동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문법이란 말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법이라는 건 있는데 말을 하는 법칙은 필요한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뭐 학원 카페나 유튜브에 중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라고 소개를 해둔 강의가 있으니까 네, 그 강의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고 중국어의 모든 어법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 중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바자문이다, 빼이자문이다, 비교문이다 이런 것들도요 전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뭐죠? 올바른 문장. 여기에서 틀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연동문, 겸어문과 같은 좀 약간 예외적인 문장도 있긴 해도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이 틀에 맞아야만 합니다. 영어처럼 시간이 맨 뒤로 가거나 뭐 부사가 맨 뒤로 가거나 아니면 의문문에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거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중국어는 무조건 이 틀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공부할 때 무조건 적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HSK 5, 6급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기에 관한 강의를 반드시 먼저 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생님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보면 될까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절박한 심정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 여기 보세요. 天不满的无底洞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에 우리 그 콩쥐 팥쥐 이야기 들어보셨죠? 콩쥐한테 뭘 시키죠?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괴롭히려고 한 거죠. 근데 뭐 두꺼비의 도움으로 채우긴 합니다만은 두꺼비가 만약에 없었다면요.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자기 팔만 아프지 아무런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제가 괜히 러닝머신 사진을 올려둔 게 아닌데요. 러닝머신 좋아요. 이 사람 보니까 뭐 표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뭐죠? 제자리예요. 자기 몸에 땀만 나지 제자리예요. 만약에 내가 좀 아까 우리 중국어의 문법 구조 이게 문제 풀 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집은 여러분 풀면 풀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중국어 문장 구조가 조금 이해되고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쓸 때도 적용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득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몇 권 푸냐 그걸 질문하기 이전에 반드시 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중국어의 기본 구조, 이 부분이 반드시 사전 학습이 되어야만 문제집을 푸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론, 소문, 유언비어 이런 확실한 근거 없는 말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주변에 내가 HSK 5급 준비한다, 6급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야, 6급 독해 일부분 너무 어렵지 않냐? 야, 6급 쓰기 400자꾸 너무 어렵지 않냐? 뭐 5급 장문 듣기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5급 뭐 독해를 푸는데 시간이 없어서 난 다 못 풀었다고. 시험장은 시간을 적게 줍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뭐 6급 독해 일부분은 뭐 지구상에 선택받은 몇 명들이나 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러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올 때도 뭐 시험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상이었고 중이었고 하였고 그건 본인의 생각이죠. 예, 확실한 근거가 없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6급 독해가 50문제인데 총 100점이니까 뭐 한 문제 2점이니까 뭐 1부분 포기하고 2부분 80점에 올인하라. 그러면 6급 독해 점수는 절대로 홀수가 나올 수 없겠네요. 한 문제 2점이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학생만 해도 독해 점수가 홀수인 학생 너무 많은데요. 즉, HSK는 뭐라는 거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많이 틀리면 틀릴수록 그 문제의 배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6급 독해 일부분을 예로 들면, 자, 대다수의 학생이 6급 독해 일부분을 아예 풀질 않아요. 왜? 풀어봤자 맞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일부분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때 어떻게 하죠? 안 풀 수는 없으니까 2, 3, 4를 풀고 일부분은 그냥 찍어요. 어감대로. 근데 여러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초중고 12년 학교 다니면서 역사가 증명을 해주죠. 찍으면 어떻게 되죠? 거의 대다수가 틀리죠. 그죠?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이 틀리는 문제는 배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독해 일부분은 총점이 20점이 아니라 25점이 될 수도 30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풀어야 될 필요도 안 풀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죠? 독해, 뭐 어렵다, 쓰기 어렵다. 물론 그 사람의 심정에서 하는 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 확실히 근거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5, 6급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여론, 소문은 별로 없어요. 그죠? 다들 뭐라고 하죠? 어렵다.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5, 6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시도도 해보기 전에 어렵다는 느낌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다는 느낌이 더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확실히 근거 없는 말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십시오. 친구 사이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랬니? 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공부. 선생님 요즘 중국어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요. 뭐 야근을 해서요. 뭐 학교 시험이라서 중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버리라. 그러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여러분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1년 365일 중에 내가 순수하게 내 공부를 위해서 책상에 앉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중국어 공부하지 말란 말과도 같아요. 그죠?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런 문장을 외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 사람은 누구나 많든 적든 스트레스가 있죠. 자, 이 말을 중국어로 하면 每个人都会 많든 적든 뭐 或多或少都遇到各种压力. 스트레스는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동력으로 전환될 수도 있죠. 그러려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떤 자세로 당당하게 마주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중국어로 할 때 뭐 这个压力뭐 可以是阻力也可以变为动力就看自己如何去面对. 스트레스와 직면하게 될 때, 当遇到压力时 뭐 이걸 해결하는 비교적 현명한 방법은 이 스트레스에 내가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이다. 그럴 때 뭐 注意明智的办法是뭐采取积极的行动来面对뭐采取主动的뭐行为来面对뭐 이런 식으로 풀어버린. 그러면 이런 문장을 내가 오늘 외웠다.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뭐 한 30분, 1시간 지나면 내가 방금 뭐였지? 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반복을 적절히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얘 지금 멍 때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머릿속은 그만큼 중국어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공부 방법은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장소와 시간에 절대 구애받지 않는 나만의 공부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일이 바빠도, 아무리 학교에서 뭐 친구와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내가 정한 공부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책상에 앉아 있지 말라. 자, 우리 책상에 앉아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옆에서 뭐 카톡 이러면 또 하다가 또 그거 보게 되고요. 그죠? 이 사진처럼 또 이걸 하다가 잠깐 피곤하다는데 뒤에 보니까 침대가 있네요. 그럼 누워 자게 되고요. 책상에 앉아 있는 공부는 사실은 지속할 수 없다고 보셔도 좀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탈책상 하시라. 언제 어디서 누구랑 있든지 HSK나 중국어 공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5가지 질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 보통 방학이 지나고 나면 자, 올해 7월, 8월 여름방학도 마찬가지겠죠. 8월 말이 되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 2달 동안 뭐 했지? 나 이번 방학 때 뭐 했지? 벌써 개학이네. 또 뭐 했지? 중국어 학원은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뭐 했지? 예, 이런 후회가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계획을 잘 짜두시고요. 계획은 사실은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좋겠죠. 그죠? 자, 구체적인 방법. HSK 5, 6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5, 6급 자격증은 무슨 금테두리가 둘러싸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A4지종입니다. 이거 한 장 받으려고 그 중국어의 매력을 다 놓쳐버리고 중국어를 ABCD에 가두는 그런 현명하지 못한 방법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 6급만 가지고도요. 취업에 관한 중국어, 승진에 관한 중국어, 유학에 관한 중국어 또는 진학에 관한 중국어 전부 다 5, 6급에서 다 내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 6급에 나와 있는, 아니요, 6급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요. 5급 어휘만 가지고도 아주 고급지고 맛깔진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할 때 또는 뭐 이력서를 쓸 때, 면접을 보실 때 어떻게 중국어를 해야 되는가, 뭐 따로 면접 공부를 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5, 6급에는 많은 매력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이런 매력들을 방학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회화와 뭐 중국어에 감춰진 매력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재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덤으로 자격증까지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은 해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하나하나 우리 자세히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지금까지 저는 부평 시사어학원 HSK 5, 6급 강사 이동욱이었고요. 우리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